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따라해도 이제 안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갤럭시의 5070 그래픽카드입니다. 여기 상품 페이지는 원클릭 OC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2펜짜리 제품이고요. 근데 갤럭시 코리아에서 보면은 이게 이름이 블랙 OC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국내 네이밍으로는 블랙 OC라고 되어 있고, 근데 박스에는 원클릭 OC라고 써 있긴 하죠. 이게 블랙 OC로 검색하면은 이 3펜 제품이 나와요. 이 5070 시리즈 리스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원클릭 OC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 제품 소개 페이지가 나오네요. 일단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딱 적당히 작고 어디서 많이 보던 사이즈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게 뭐 4060 Ti 사이즈에서 많이 봤던 사이즈 같은데, 투슬롯에 여기 외관은 또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티가 많이 나는 그래픽 카드라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퍼포먼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디자인 요소라고 뭐 요런 마감이 되어 있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서브 벤더가 갤럭시가 아니라 엔비디아라고 나오네. ROPS 80 정상이고요. 5060 Ti와 다르게 레일 16개를 모두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순정 퍼포먼스랑 오버클럭 퍼포먼스 그리고 언더볼팅까지 오늘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이전 제품들 리뷰에서 많이 학습이 됐단 말이죠. 이제 언더볼팅이 주류인데 순정 성능이랑 오버클럭 성능은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쓱 보시면은 일단 스펙상으로는 기본 부스트 클럭이 2527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토 부스트 상태에서 2900 이상 클럭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 전압 자체가 제가 만져봤던 다른 제품들보다 더 높게 세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9V까지 올라가면서 높은 부스트 클럭을 도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 전압 쓰는 제품들은 보통 기본적인 TDP보다 더 높은 TDP를 사용하는 상극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TDP를 더 높게 쓰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서 2900 이상의 클럭을 부스트 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라이트해 보이고 좀 실망감이 컸지만, 일단 클럭 자체는 잘 터지면서 퍼포먼스는 요 정도 나오고요. GPU 온도는 70도 초중반대,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는 70도 전후로 나왔는데, 이게 상온 24도에서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케이스에 들어가면은 높을 경우에 한 80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0도 정도가 그렇게 높은 온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온도에서 테스트했을 때 데시벨이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양호해요. 이 정도면 일단 50이 안 넘으면 양호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데시벨이면은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일 텐데, 근데 변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픈 케이스 상태이기 때문에 인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좀 더 올라가면서 팬이 더 빠르게 돌면서 데시벨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소음이 어느 정도 방음이 되니까 감안하고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돌렸던 5070이 어로스 마스터밖에 없어서 이거 상극기죠. 그래도 일단 굳이 얘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도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상극기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만 그만큼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온도는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김새부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5070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충 봐도 한 10도에서 14도 정도 더 높죠.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도 상급기이기 때문에 얘도 전압을 좀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면서 고클럭을 터뜨려 주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높게 안 보이긴 하네요. 근데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본 스펙 자체가 높잖아요. 소비 전력은 TDP 동일하고 점수를 봤을 때 역시 상급기 하급기 차이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아무래도 상급기 대비해서는 퍼포먼스나 온도나 여러모로 조금 아쉽지만, 그렇지만 얘가 지금 가격이
장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선택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버클럭도 미리 해왔어요. 이전에 영상 만들 때 보니까 사람들 이제 오버클럭보다 언더볼팅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버클럭을 다루면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돌려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프셋을 350, 그 다음에 메모리는 3000까지 다 풀로 땡겼고요. 그렇게 땡기면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 메모리가 283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GPU 클럭이 3255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TDP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고 전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GPU 온도 또는 메모리 온도가 약 1, 2도 정도 더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1, 2도 정도 상승한 걸로 대세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퍼포먼스는 늘어나기 때문에 순정 대비해서 약 8%에서 높게는 거의 10% 가까이 퍼포먼스가 향상이 된 게 보입니다. 스틸 노마드 같은 경우는 9.88% 정도 성능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면은 온도 한 2도 정도 오르면서 퍼포먼스는 거의 10%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세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 드리는 오프셋 350이라는 수치는 이 그래픽 카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동일한 5070 갤럭시 블랙 OC 원클릭 OC 제품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이라도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GPU 칩마다 수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GPU에서 오프셋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직접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동일한 수치 넣어놨다가 나는 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직접 잡으셔야 돼요. 잡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린 그래픽카드 리뷰들에서 오버클럭 관련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생략을 하고 갈게요. 오버클럭 퍼포먼스도 어로스 마스터랑 상극기이긴 한데 이것도 돌린 게 있으니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한 1, 2도 정도 오르고요. 클럭이 요 정도. 오버클럭 적용한 상태에서 클럭을 보면은 비슷비슷하죠. 결국에는 이 칩 수율 자체가 최대 수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따지고 보면은 어로스 마스터보다는 지금 제가 돌린 갤럭시 5070이 좀 더 클럭이 더 잘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냐 하면 또 다른 얘기죠. 왜냐면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저항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퍼포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전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쭉 보니까 스틸 노마드 빼고는 다 어로스 마스터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얘는 비쌉니다. 얘는 굉장히 비싸요. 이 돈 주고 이거 살 바에 더 상급기 사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5070 어로스 마스터 살 돈이면 9070 XT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가격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갤럭시 제품은 싼 맛에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엑셀 자료만 가지고 제가 빠르게 오버클럭 성능까지 날로 먹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더볼팅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 언더볼팅 세팅은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더 굉장히 보수적인 세팅으로 소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수치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되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성능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좀 더 딥하게 튜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능까지 챙겨서 소개 드렸더니 그대로 넣었는데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대로 넣으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참고하시고 제 수치를 레퍼런스 삼아서 여러분들의 맞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소개 드리는 건데 무작정 따라하고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더 퍼포먼스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들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라는 심정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070 언더볼팅을 진행을 할 건데 또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언급 드리자면 지금 여러 후기들을 보면은 이 그래픽카드의 VF 커브 또는 전압 특성들이 제조사마다 다르고 또 제품마다 다르고 이런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하고 같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실 때 이 VF 커브 값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 다른 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응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신 분은 일단 제 채널에 이 제품이 좀 다르다라는 걸 말해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품 구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도 모든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제가 대여가 가능한 제품들은 최대한 제조사들 통해서 확보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뤄드리도록 할 생각인데, 제가 여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 게 굉장히 밀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 기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애프터버너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애프터버너가 이 VF 커브를 만지는데 자유도가 높아서 이 툴로 하는 겁니다. 다른 툴은 요거보다 자유도가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프터버너의 단점이 메모리 클럭이 2000밖에 안 들어가는 문제는 패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까지 들어가죠. 이걸 어떻게 패치하는지는 제가 올린 5090 언더볼팅 영상 중에 가장 처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해보시고, 아니면 구글링해서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패치 진행하시면 애프터버너로 메모리 클럭도 3000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언더볼팅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버전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그렇고,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다르면은 들어가는 클럭 자체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따라 하시다가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최신 버전을 씁니다. 뭐 최신 버전에 문제가 많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비교적 최신 버전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쓰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도 이 버전 못 쓰겠다 그러면 저랑 전압 특성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걸 잘 응용하셔서 스스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하드웨어 인포로 잠깐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GPU의 코어 전압이 가장 낮은 전압이 0.8V예요. 0.795V까지 잠깐 떨어졌다가 복귀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딱 이 정도 수치가 최저 전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전압은 아까 엑셀에서 보셨다시피 1.09V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VF 커브를 봤을 때 여기서 이 지점 0.8V 지점하고 이 지점 1.09V 지점,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해요. 이 그래픽 카드는 요 왼쪽하고 요 오른쪽은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통제를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요 오른쪽은 언더볼팅 할 때는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어차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압 이후의 값은 다 평평하게 클럭을 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왼쪽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값이다.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로 언더볼팅을 하기 위해서 이 구간 범위 내에 클럭을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특이사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따라하기 쉽게 제가 사전에 세팅해서 테스트를 하고 왔어요. 여기 800이라고 써진 거, 이게 밀리볼트이기 때문에 얘가 0.8V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죠. 거기서 살짝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쭉 긁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영역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역 표시에 해당하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값을 수정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입력 가능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2200 적을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요렇게 2200 클럭에 맞춰서 라인이 쭉 그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애프터버너에서 이렇게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변조됩니다. 이 2200이라는 클럭을 사용한 이유는 이 0.8V에서 애프터버너에서 통제 가능한 최대 클럭이 2152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2200으로 잡아봐야 2152로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2200이라는 낮은 클럭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전압을 더 쓸 거예요. 어떻게 더 쓰냐면은, 그 영역은 그대로 둘 겁니다. 영역은 그대로 두고 포인트를 여기만 클릭하세요. 여기 이걸 클릭하면 지점이 어디냐면 0.835V입니다. 이 지점에서 Shift 엔터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입력값을 251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전부 다 따라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걸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적용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래프가 변조가 되죠.
그래서 0.8V 지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2152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게 최대값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0.825V에서는 2497로 자동 세팅되고 0.835V에서 2512로 세팅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요걸로 쓰셔도 돼요. 요걸로 쓰시면 아마 2497 이 정도로 돌아갈 겁니다. 0.83V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로도 언더볼팅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일단은 성능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거예요. 이걸로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이걸로 쓰실 분들은 이걸로 한번 써보시고 그걸로 조금 성능이 아쉽다 싶으신 분은 이제 요거까지 따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0.86V예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엔터 그 다음에 값을 26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잠시만요.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게요. 중간에 뭘 생략했는데 여기는 영역을 지정해줘야 돼요. 지금 0.86V에 이렇게 클릭된 상태에서 살짝 마우스를 왼쪽으로 간 다음에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 오른쪽으로 영역이 재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Shift 엔터 그리고 값을 260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은 적용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용 버튼을 누르셨을 때 여기 이 일자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약간 어긋나는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작점에 클럭하고 여기 종료점의 클럭이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은 그 어긋나는 지점까지 전압이 상승하면서 언더볼팅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긋나는 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걸 다시 클릭해서 Shift 엔터를 누르고 2600을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평평해질 때까지 해주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평평해집니다. 그런데도 평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전압 특성상 뭔가가 그 클럭이 안 들어가는 뭔가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추가적인 튜닝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면 이게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퍼포먼스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력 어느 정도, 그래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임스파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 돌아갔습니다. 점수는 2896점 정도 나왔고 온도 65.1도, 메모리 70도, 소비 전력 159W 정도 나왔죠. 근데 제가 사전 테스트 했던 것보다 온도가 좀 높은데 제로팬이 돌았나? 이게 요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60도 언더로 나오죠. 이게 초반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돌려볼게요. 이게 제로팬 때문에 그러면 아마 계속 돌리면 정상화 될 겁니다.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035점. GPU 온도 많이 낮아졌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타임스파이도 다시 돌리면 온도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187W 썼네요. 그 다음에 스틸 노마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틸 노마드는 5018점, 소비 전력은 166W. 그 다음에 스피드웨이 돌려볼게요. 자, 스피드웨이는 5631점, 소비 전력은 170W 정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로얄 돌려볼게요. 자, 포트로얄은 13613점, 소비 전력 160W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라베이 돌려볼게요. 자, 솔라베이는 96,920점, 162W 썼고요. 아까 온도 때문에 타임스파이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파이 다 돌아갔고 온도 보시면 많이 낮아졌죠? 아까는 제로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더볼팅 한 것까지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전압은 0.86V에서 약간 오차 범위로 조금 더 쓰고 있고요. 클럭이 2600보다 살짝 떨어지는 2595 정도. 그래서 순정 대비 성능을 보면은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순정보다 약 7.52% 정도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순정 대비 전력 소비량 보면은 순정보다 38% 정도나 전력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뭐 부하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 25.8% 정도의 전력 감소 효과가 있죠. 그런데 퍼포먼스는 약 6%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성능 같은 경우도 스피드웨이 같은 경우는 3.35%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량은 32%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성능 저하만 감소하면은 소비 전력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전성비를 엄청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세팅입니다. 극성능주의다, 나는 최대 성능이 좋다 하면은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250 정도의 소비 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온도가 조금 짜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소음이 조금 높다 싶으신 분들, 여기 지금 소음 안 적어놨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제 방에 상시 소음보다 데시벨이 높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측정하려면은 제 녹화 PC를 꺼야 돼. 그래야만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소음이 낮다는 겁니다. 왜냐면 팬 RPM이 요거 보세요. 1400으로 돌았어요. 1400. 이거 진짜 소리 얼마 안 납니다.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은 신경 쓸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온도도 보시다시피 적게는 한 13도에서 15도까지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지진 않는데, 일단 이때 테스트했던 때보다 지금 상온이 1도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GPU 온도가 떨어진 게 메모리 온도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GPU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메모리도 덩달아서 좀 더 뜨거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반면에, 여기는 GPU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온도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 온도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한 온도기 때문에 보통 순정 대비 2도 정도 높아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떨어진 겁니다. 팬도 지금 제대로 돌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온도도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래서 언더볼팅을 적용하게 되면 전력 효율,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소음까지, 그리고 하나 더, 언더볼팅 하면 고주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주파 심하신 분은 언더볼팅 한번 진행해 보시고, 언더볼팅 세팅은 어로스 마스터랑 비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로스 마스터 가지고 언더볼팅을 안 해봤거든. 제가 이전에 어로스 마스터 리뷰할 때는 언더볼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하겠지. 뭐 들어가는 게 도찐 개찐이겠죠. 뭐 수율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근데 성능 한 5% 이상, 많게는 한 8% 가까이 떨어지는 게 좀 짜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그런 분들 위해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능 제일 안 나오는 게 타임스파이죠. 그럼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자, VF 커브를 잠깐 열어서, 지금 이 세팅은 제가 보수적인 세팅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보수적인 세팅이라는 거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적이지 않은 세팅으로 가면 어떨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따라해도 이제 안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2750 요렇게 맞출 겁니다. 저는 이게 돌아가는 수율의 GPU이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볼 거예요. 그래프가 살짝 꺾였네. 다시. 자, 이렇게 적용하고 타임스파이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다 돌아갔고요. 21,565점. 자, 요 제일 아랫게 방금 제가 돌린 겁니다. 소비 전력이 한 6W 정도 올랐고요. 그 대신 퍼포먼스가 대략적으로 700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순정 대비 92.48% 정도 성능 나오던 게 95.45%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세팅을 하면은 온도도 61.4도 정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죠. 전압을 그대로 두고 클럭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 올라감에 따라 어느 정도 전력을 조금 더 쓰고 온도가 좀 더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5070 갤럭시 블랙 OC 원클릭 OC 제품 순정 성능과 오버클럭 성능, 그 다음에 언더볼팅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순정으로 쓰셔도 인케이스에서 뭐 높아봐야 한 80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온도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 많으면 어로스 마스터 같은 상급 기종 가도 되는데 그 돈 주고 5070 살 바에 더 좋은 대안들이 있죠. 이 갤럭시 5070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로스 마스터를 선택할 정도의 그런 갬성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성비 위주의 선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구매해서 만약에 온도 높은 게 신경 쓰이시면 이렇게 언더볼팅해서 써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